서울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유족이 가해 입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유족은 최 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갑질 입주민에 대한 민사 및 형사 재판 상황을 정리합니다. 사건 오늘 시작합니다. 함께할 두 분 모셨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정진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비원 고 최희석 씨의 유족이 가해 입주민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진호 기자, 유족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서요? 예, 고 최희석 씨의 유족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 지난 5월 22일입니다. 네. 이렇게 가입 총 1억 원대의 소송을 청구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사망한 최 씨가 생전에 폭행과 상해로 받은 치료비 네. 그리고 이로 인한 정신적 위자료 5천만 원 그리고 네. 이 최 씨의 두 딸이 각각 위자료로 2,500만 원을 청구해서 총 1억 원이 됐습니다. 네. 백 변호사, 그런데 그 청구액 전액이 배상 결정이 내려졌잖아요. 네, 그렇죠. 더군다나 이 피고 측 심 씨는 전혀 의견도 내지도 않고 출두도 하지 않은, 출석도 하지 않은 이런 상태인데 형사 재판이라면 불가능하잖아요. 민사는 그렇죠. 가능한가 봐요. 네, 맞습니다. 민사에서는 일단 내가 피고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라는 소장을 내죠. 네. 그럼 그 소장을 법원에서 피고에게 송달을 해줍니다. 부본을 예. 송달해줘요. 예. 그럼 송달해주면 피고 입장이 나오는 게 그게 바로 답변서라고 하는데 네. 이 답변서가 원칙적으로는 30일 안에 내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30일 안에 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다시 한번 촉구를 하고요. 그래도 내지 않으면 무변론이라고 하죠. 변론 자체를 열지 않고 그냥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을 승소 판결하는 게 바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인데요. 네. 이번에 일단 어떤 이유인지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심 씨는 전혀 재판에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일단 재판부 입장에서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에 규정이 돼 있는 변론 없이 이제 원고의 전부소 판결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네. 전부소 판결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판결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아예 그냥 끝이 난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인 항소가 있을 수 있나요? 항소는 할 수 있죠. 아하, 그러니까 심 예. 씨가 일단 판결 부분을 송달받고 2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2주 안에? 항소를 예. 하면 이제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재판이 열리는데 네. 그때 대응할 수도 있죠. 아. 그러니까 지금까지 무언가 예를 들어서 본인이 현재 구금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원활하게 대응하기 좀 어려웠다 판단해서 안 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판결이 확정됐다고 단언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데 네. 일단 만약에 이 심 씨가 아예 항소도 하지 않는다 2주 안에 네. 그럼 판결이 확정이 되겠죠. 확정이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인데 네. 1억 원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나라에서 대신 주진 않습니다. 예. 근데 그것 때문에 보통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네. 미리 하는 게 이제 가압류라는 거죠. 예. 일단은 제가 알기로 이 유족 측에서는 이 심 씨의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 관련해서 이미 가압류는 어느 정도 좀 해놓은 것으로 좀 확인된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 심 씨가 어쨌든 대응하지 않으면 1억 원 전액을 배상해야 될 상황이고 이미 가압류된 부분도 있고 한데요.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보세요? 일단 여러 가지 좀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게 좀 제 개인적으로 유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현재 청구한 1억 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상대적으로? 통상적으로 사망한 분의 치료비에 위자료 합쳐서 5천만 원, 유족 측에 각각 2,500만 원 정도라면 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망 사고가 났을 때 위자료 액수로 보통 법원에서 많이 인정하는 금액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굳이 본인이 법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가뜩이나 여론도 안 좋은데 네.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이 부분을 그냥 다 인정하는 쪽으로 그 스탠스를 바꾼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금돼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이것까지 본인이 대응하기 좀 버거웠을 수도 있어요. 지금 형사 재판에서도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예. 사선 변호인도 사임하고 국선 변호인도 사임하고 굉장히 어설한 상황이잖아요.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사소송에 대응을 못했고 네. 그래서 항소심에서 다투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은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 변호사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정 기자, 지금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진행돼야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원래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사임했잖아요. 예. 그래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국선 변호인마저 사임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얼마 전에
얼마 전에 국선 변호인마저 사임을 했고요. 이게 예. 처음에 재판이 넘겨진 때가 6월 12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형사 재판이 한 번도 열리지가 않았어요. 아하, 예. 원래 지난달에 공판이 잡혀 있었는데 네. 그 기일 연기를 했고 그래서 한 번 기일을 연기하고 또 7월 24일 지난달 24일에 기일이 잡혔는데 이때 사선 변호인이 갑자기 저 사임계를 제출하겠습니다 아, 하고 사임을 해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기일이 연기됐습니다. 왜냐하면 형사재판 구속된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이 꼭 있어야만 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선 변호인이 또 새로 선임을 안 하니까 국선 변호인이 자동으로 지정이 됐고, 근데 이 사람이 또 재판 나오기 전에 또 사임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아, 예. 백 변호사 같은 네. 변호인으로서요. 물론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재판들을 목격을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지금 이 주민 심 씨보다도 더 뭐 흉악하다든지 비난을 많이 받는 피고인도 변호인에 의해서 그 조력을 받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사선 변호사도 아니고 국선 변호인이 사임을 한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진 않은데 네. 사선 변호사는 사실 그런 경우는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수임을 했는데 예. 처음에 얘기했던 거와 중간에 얘기가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관계가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신뢰관계가 깨지는 경우. 그럼 저는 이런 방향으로 변론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게 다 거짓말의 증거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근데 그에 관련돼서 설명을 요구할 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거나 그래도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해달라고 하면 계속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사임을 하고 보통 이제 받은 비용들을 좀 돌려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사선이라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사선 변호사도 왜 사임했는지 저희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국선 변호인은 제가 정말 의아한 게 뭐냐면 국선 변호사가 예를 들어서 하다가 일정이 안 맞아서 그만뒀다. 이럴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국선 변호인 선임할 때는 무작위로 이제 선정을 해서 국선 변호인한테 보내면 네. 일정이 안 맞으면 처음부터 안 합니다. 처음부터 본인이 예. 원치 않으면 안 하게 그렇죠. 되는 거죠. 근데 예. 국선 변호인 선임이 돼서 결정이 됐고 네. 하겠습니다 했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건 다른 이유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근데 갑자기 국선 변호인 사임을 했다면 네. 이거는 일정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 예. 물론 저희가 그건 추정이지만 네. 지금 어쨌건 이 심 씨와 국선 변호인의 관계도 속 좋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임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의 전문가 윤리상 속사정을 밝힐 수는 없지만 그렇죠. 국선 변호인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사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무엇인가가 있지 않았겠느냐 네, 이렇게 보고 그렇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연결되는 게 우리가 지난번 N번방 사건 때도 그런 것을 목격했잖아요. 정작 피해자에게는 전혀 사과하지 않으면서 뭐 재판부에 법원에는 막 반성문을 여러 개 내는 이번에도 유족들이 그렇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사과는 단 한마디도 안 했는데 법원에는 반성문을 냈다면서요. 반성문을 지금 2차례 제출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아, 예. 기일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는데 네. 재판부에는 반성문을 낸 거죠. 거기다 네. 반성뿐만 아니라 호소문도 내면서 예. 그러니까 내가 잘못을 했다. 뭐 어떤 내용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왜냐하면 재판이 안 열렸다 보니까요. 예. 근데 아마 내용은 내가 뭐 반성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닐까 당연히 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요. 예. 근데 왜 이 피해자분들, 그러니까 유족에게는 사과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사람이 뭔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만큼 잘못을 해놓고도 네. 지금까지 언론에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를 않았거든요. 한 번도 안 보여줬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유족뿐만이 아니라 뭐 사실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취하기도 했고요 중간에. 네. 이런 걸 보면 아직도 뭔가 자신은 뭐 그렇게 잘못을 한 건 아니다라는 속내가 있는데 네. 또 재판에서 양형으로 유리하게 받으려고 뭐 반성문을 억지로 제출하는 거 아닌가? 사실 뭐 이런 생각도 조심스럽게는 해봅니다. 사실 반성문이라는 게 예. 이제 과거에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양형이 좀 낮을 때 형량이 낮을 때는 마지막에 반성하고 있고라는 단어 꼭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과거에는 좀 다소 재판부에서 기계적으로 반성문이 많이 들어오면 네. 좀 형량을 깎아줄 때 그냥 바로 인용해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내용과 상관없이. 아, 예. 근데 최근에는 다소 좀 재판부의 판단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반성문을 기계적으로 판단을 잘 안 해요. 네. 그러니까 반성문이 들어왔다고 무조건 반성한다고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어쨌건 심 씨가 아직까지 정작 피해자인 유족들한테 사과를 안 했는데 네. 그게 반성하는 건가요? 그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네. 물론 뭐 지금 일단 이분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양형이 좀 유리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최근에는 실질적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좀 많이 판단을 합니다. 아, 예. 거기다 이렇게 또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사건 같은 경우 더 할 거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정말 감형을 받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반성문 종이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본인의 실질적인 반성하는 마음을 들어서 유족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게 형량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백성문 변호사가 이 심 씨의 변호인이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권고하실 게 유족께 사과하라, 인정하라 당연하죠. 이런 것이었겠죠? 네, 당연한데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지금 심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피해자로 처음에 주장했었잖아요. 그랬죠. 예. 근데 본인이 피해자로 주장했으면 또 아마 고소도 하고 네, 맞고소도 제기하고. 이게 우리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걸 혐의를 다 인정했으니까 반성문을 제출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좀 있는데 안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데 어쨌건 이런 결과 나와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경우 있단 말이죠. 정치인들이 주로 그렇게 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정치인들이 그럴 때마다 굉장히 많은 진실과는 비난을 별개로, 받는데, 네. 진실과는 별개로 무리 야기 자체를 그렇죠. 사과합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 심 씨가 본인은 법정에서 본인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는데 유족한테 사과를 한다는 건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은데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1심에서 좀 중한형이 선고가 된다면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태도가 생각합니다. 바뀔 것으로 보인다. 네, 심 씨는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고 최희석 씨의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